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선혜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아주 꿀같은 네. 연휴였는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다시 만났고요. 반갑습니다. 이제 또 힘차게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달려봐야 되는데 사실 연휴 동안에 좀 흐름이 좋진 않았어요. 네, 계속 나쁜 뉴스들로 억눌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네. 뭘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죠? 모셔보겠습니다. 테이블랩스의 케빈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저번 주에 그 옵션 거래가 미국에서 한번 크게 있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특이하니까 오랜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한번 쭉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나왔었던 뉴스가 두 개가 있어요. 옵션 관련 뉴스가요.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콜옵션, 네. 네. 콜옵션 거래들이 있었던 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빅스 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빅스에 대한 옵션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빅스도 옵션이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저렇게 많이 거래하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빅스 거래를 많이 하고 빅스 옵션 거래까지는 많이 안 했었거든요. 네. 예, 해지하기도 너무 어렵고 비드오퍼도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하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쨌든 현업에서 떨어진 지 이제 그래도 한 3, 4년 돼가지고 파생시장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를 먼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네. 뉴스가 뭐였냐면 블룸버그 뉴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빅 옵션 트레이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점프를 했다라는 식의 뉴스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눈에 보였던 건 서스퀘나라는 데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네. 많이 들어본 데여가지고 네. 되게 조그만 이제 파생 상품 운영하는 운용사였어요. 네. 서스퀘나. 네, 서스퀘나. 서스퀘나가 무슨 배 이름일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뉴스가 딱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가 될 거고 GDP 구가 좀 좋게 나와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어서 좀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옵션 거래가 거래됐어. 이러면서 뉴스가 나왔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만기 얼마짜리 뭐 몇 개를 샀고 몇 개를 팔았다. 네. 그거의 전체 넷 프리미엄이 얼마다. 이런 네. 뉴스까지 다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진짜 오를 만한 뉴스였는지 안 오를 만한 뉴스였는지를 한번 체크를 네. 해볼까 해요. 좋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옵션, 빅스 옵션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유사일에 한 번도 거래되지 않은 레벨의 행사 가격 옵션을 또 누군가가 샀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일단 한번 그 옵션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나요? 어떠세요? 일단 잘 모르지만 대표님은 대표님이 잘 아시죠? 아니요,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옵션이 어떤 거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옵션을 지금 섞어서 있잖아요. 네, 막 그러니까 섞어서 한 예. 게 되게 사람들을 뉴스상에서 헷갈리게 만든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이제 콜옵션을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거를 기대해서 네. 매수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행사 가격이라는 게 그때 만기에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옵션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판다와 또 산다가 또 헷갈리잖아요. 콜옵션, 풋옵션, 거기다 판다, 산다 이 네 가지가 섞이면 되게 헷갈려요. 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콜옵션은 살 권리를 사는 거고 풋옵션은 팔 권리를 사는 거라서 실제로 방향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헷갈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 콜만 거래를 했어요. 네. 원래는 콜풋을 막 섞거든요. 네. 막 섞으면 진짜 방향을 몰라요. 네, 이게 이 전체가 합쳐지면은 네. 이게 오른다는 얘기인지 네. 내린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다 콜만 거래를 했고 대신에 만기를 되게 여러 가지 거래를 했어요. 네. 10월 물 만기, 10월 21일 만기고요. 네. 셋째 주 금요일. 네. 그 다음에 1월 물 만기. 네. 그리고 3월 물 만기. 네. 여기 세 가지를 다 섞었어요. 근데 또 계약수, 그러니까 액면금액, 거래 계약수 자체도 또 다 달라요. 이거 그러니까 익스체인지에서 한 거죠. 다 익스체인지에서 요즘은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예. 장외에서 실제로 거래를 하더라도 익스체인지로 바꿔요, 포지션을. 왜냐하면 이제 증거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약간 OTC 거래도 많이 했는데 인터뱅크 거래라 그래서 이제 은행끼리 거래하는 것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많이 줄이고 대부분 거래를 그렇게 해도 거래소꼴로 포지션을 서로 바꿔요. 장 끝나고. 아,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야, 얼마인지 딱 아는 거예요. 얼마인지 예. 다 아는 거네요. 예. 뭐 몇 개야 얼마에 다 나오는 다 거죠. 놓은 거죠. 예. 저런 계약수를 시장에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걸 시장에서 저 가격에 한 번에 밀어서 살 수밖에 밀어서 사가지고는 못 사는. 그러니까 둘이서 계약을 해놓고 거래는 거기서 했다. 네, 거래소 했다고 장 끝나고 신고를 해요. 아,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그걸로 갖다 딱 마치서 서로 넘겨줘요. 근데 금액이 얼마나 컸는데요? 금액이 실제로 지금 S&P 미니 옵션 같은 경우 한 계약이
한 20만 불 돼요. 18만 7천 불 정도 네. 되거든요. 한 계약이. 네. 근데 그걸 몇 계약했냐면 그러니까 10월 만기만 2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2만 네. 계약을 곱하기를 하면요. 한 3.7 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 돼요. 아, 노셔널이. 노셔널이. 네. 네, 프리미엄 금액은 굉장히 작아요.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제로 액면 금액으로 보면 엄청 크다는 네.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2만 계약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10월물 만기 2만 계약 산 것만 자꾸 포커스를 해서 봤어요. 야, 그러니까 오를 것이다고 베팅을. 보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네, 거기만 계속 쳐다봤는데 네. 그게 20% 올라야 되는 행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30%가 올라야 10월 21일 날 30%가 올라야 10% 먹는 네. 네, 그런 거래인 거예요. 4,500 이상 가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 3,700이었는데 네. 4,500 되게 멀잖아요. 네. 네, 멀잖아요. 근데 그거를 산 거를 포커스를 했는데 자세히 보면 1월물 만기를 4,800 계약을 팔았어요. 2배 이상을 네. 팔았어요. 행사 가격은 똑같아요. 4,500. 네. 그러면은 결국은 프리미엄을 팔면은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옵션 가격을 돈을 받거든요. 네. 그 금액이 엄청 커요. 네. 그래서 실제로 프리미엄 금액이 3,100만 불이라고 나오는데 3,100만 불을 받았는지 줬는지의 느낌도 뉴스상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 네트 아닐까요? 네트예요. 예, 사고 팔았으니까. 네, 사고 팔았으니까. 근데 앞에 거 산 거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돈을 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받았어요. 아, 3천만 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어. 왜냐하면 한마디로 1월물 옵션을 팔아서 그 프리미엄을 받아서 10월물 옵션도 사고 아, 그 뒤에 것도 3월물 샀죠. 옵션도 또 네, 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눠서 산 거예요. 근데 판 게 훨씬 많기 때문에 3,100만 불을 받았어요. 카운터파티는 실제 엑스큐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지금 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 돈을 법니까? 보통 이렇게 옵션 거래 저렇게 크게 거래할 경우에는 델타 헤지라 그래서 실제로 주식이나 선물을 사거나 파는 거래를 한꺼번에 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임팩트를 줄이려고 옵션 거래는 일반적으로 이게 개인들은 방향성 베팅을 하잖아요. 네. 올라갈 것 같으면 콜 그렇죠. 사고 예. 내려갈 것 같으면 풋 사고 예.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프로페셔널들은 거의 델타를 중립으로 거래를 해요. 중립으로 거래한다는 게 뭐냐면 시장의 움직임하고 전혀 상관없게 만드는 포지션을 네. 만들어요. 네. 그래서 결국 콜을 팔았다 그러면은 주식을 사는 거래까지 합쳐서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 임팩트를 없애는 거죠. 네. 이 양쪽 둘이 카운터파티끼리 저 정도 사이즈 거래하는 카운터파티끼리는 일반적으로 델타를 열지 않고 델타를 중립으로 다 맞춰요. 네. 그러니까 8, 9, 4, 5까지 다 맞춰서 서로 그냥 교환하는 거예요. 그 또 영향력을 0으로 0으로 만드는 만드는 거죠. 예, 시장의 임팩트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만 매매하는 거죠. 변동성만 매매해서 이걸 이니시에이트 한 네. 그 펀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면 돈을 버는 그래서 겁니까?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제가 개수를 해보니까 네. 변동성이 빠지면 수익이 나요. 변동성이 빠지면 빠지면 내려오면 내려가면 네.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 손해를 보고 올라가면 손해를 보고요. 음. 그러니까 근데 월물을 바꿨잖아요. 1월물, 10월물, 1월물, 3월물이었잖아요. 예. 그죠? 근데 1월물은 팔았잖아요. 네. 그 판 게 결국은 변동성이 빠져야 제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크니까 그게 제일 크니까. 음. 예. 이거가 엄청나게 큰 게 뭐 변동성 한 1, 2%만 빠져도 거의 한 몇백만 불씩 프리미엄이 바뀌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방향만 보니까 네. 네. 옵션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변동성만 봐요. 네. 방향성은 안 봐요. 네.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다. 네. 변동성만 오르나 내리나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근데 저 상태로만 보면 이 10월 만기가 끝나고 나면 변동성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쪽에 베팅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나마 파지티브한 뉴스예요.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까요? 10월 말이 지나면 10월 말이 지나면 10월 말이 네. 끝나는 게 어쨌든 이제 중국 양회가 양이 있잖아요. 끝나고 CPI CPI도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 그 지나가고 11월 5일 날 중간에 FMC도 아, 15일 네네. 5일 날 근데 있잖아요. 이제 그때까지 전에 10월물은 만기니까 만기할 테니까. 네, 만기니까 이제 양회랑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CPI 정도까지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보면서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아래 가던. 네. 근데 대신에 지금 앞에 걸 샀잖아요. 앞에 4,500짜리 옵션은 10월만 건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못해서 뭔가 해결책이 나면은 급등을 하면 1월물 판 거에 손해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앞에 건 오히려 해지로 산 거죠.
뒤에 그러니까 저 4,500에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1월물 매도한 거에 더 네. 포커스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일월물 너무 많이 팔아서 너무 많이 혹시라도 팔아서 잘못될까봐 잘못돼서 위로 급등을 예, 하면 돈 받은 프리미엄도 많으니까 좀 썼다 이거죠. 좀 써서 앞에 거 사고 그다음에 뒤에 거 3월물 산 거 부분은 3월물이 변동성이 좀 싸지 않았을까. 그 3월물은 또 행사 가격이 좀 달라요. 4,300이에요. 4,500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 물론 디테일하게 더 계산을 해보면은 뭐 배당이 어쩌고 이자율이 어쩌고 네. 뭐 이런 게 막 섞이는데 네. 방향성만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옵션은 변동성 매매를 한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델타 중립인 상태로 그래서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파지티브하게 봐줄 수 있는 뉴스가 아니냐 익스펙테이션은 시장에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변동성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동성 빠지면은 여러분도 다 모든 사람이 다 알듯이 이제 주가가 올라야 변동성이 근데 그게 빠지잖아요. 10월 6일이었나요? 10월 6일 날 그 시장에 거래된 저게 거예요. 딱 나오자마자 거의 1% 이상 올랐죠. 움직였거든요. 2% 올랐어요. 2% 올랐는데 저런 디테일이 없었으니까 네, 없었죠. 없었으니까 누군가 옵션을 크게 거래했고 네, 했다. 그리고 10월물은 샀다. 샀다. 그러니까 일단 올랐다. 네, 일단 이렇게 분위기가 하면. 좋았다. 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방향성으로 봐서는 이 포지션 잡은 사람은 변동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르던 내리던 벌겠다라는 굳건한 심리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오르던 내리던 변동성만 빠지면 번다. 그런데 사실은 저게 저 프리미엄은 3천만 불이니까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이게 시장이 진짜 방향에 따라 움직이면 사실 엄청 엄청나게 커져요. 큰 네.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손해를 큰 보죠. 손해를 볼 네. 수 있는 사실 거래잖아요. 네. 그렇죠. 뭐 도저히 안 갈 것 같지만 진짜 4,500이 만일에 넘으면 네. 거기서 10%를 만일에 오르면 이게 노셔널이 어마무시하니까. 예, 3조 무슨 그러니까 1월물 예. 만기 기준으로는 10조예요. 10조니까 10조도 넘어요. 10% 움직이면 1조잖아요. 버는 돈만. 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가능성이 없지만. 없지만. 근데 그걸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거래를 한 사람은 4,500을 넘을 가능성은 없는데 1월 달에 가서는. 네. 근데 만약에 10월 안에 썸띵 해프나는 뉴스가 발생해서 전쟁 종전을 하든지 갑자기 그래서 네. 우리 피보팅 할 거야 이런 네. 뉴스가 나오면 급등하면 이거 1월물에 가서 너무 많이 터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옵션 시장에서 이런 큰 베팅들이 시장에 그동안 뭐 그러니까 좀 길게 볼 때 몇십 년을 볼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원래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조용히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저렇게 신문에 나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다. 그래요? 저희들끼리만 그냥 이제 뭐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을 때는 야 누가 거래했대 막 이제 물어보고 야 저거 누구야 이제 거래소니까 찍히잖아요. 네네. 이때 이날에 나스닥 옵션도 4,000계약씩 거래가 되게 많이 됐어요. 10월물 만기로, 네. 12월물 만기로. 네. 그래서 그것도 노셔널이 몇 조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팔았으면은 이제 반대쪽에는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서 못 사니까 나스닥 옵션까지 다 뿌려서 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지하는 쪽에서는 또 그 변동성 해지 부분을 그런 걸로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를 베팅한 사람들은 이제 변동성이 빠지는 거 약간 장이 좀 불리시하긴 올라가는데 많이 못 올라간다. 그래서 변동성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서 버티면 다 내 돈이다. 뭐 이러고서 했을 것 같고 그거에 반대돼 있는 이제 옵션 트레이딩을 하는 해지하는 IB들은 이제 여기저기 가서 해칭을 하느라고 이제 사야 되는 거죠, 옵션은. 네네. 그래서 변동성들이 좀 움직였다. 뭐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저 옵션 요번 포지션을 크게 잡은 사람은 그 시장을 좋게 본 거네요. 일단 변동성. 변동성이 떨어지는 예, 떨어지니까 걸로 본 거니까 폭락을 안 한다. 안 한다고 본 거예요. 폭락은 안 한다고 본 거죠. 네. 근데 사실 그건- 지금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폭락이잖아요. 그쵸. 네. 더 내려가는. 더 내려가는 거. 여기 있고 끝에 이렇게 서 있는. 아까부터 이 비율을. 아니요 해주시는데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 여기 서 있는 것 같아.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뉴스가 네. 더 이제 네. 이거는 그래도 파지티브 네. 했는데 그 빅스. 다음 뉴스가 문제예요. 네. 이거는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옵션이에요. 솔직히. 뭔가요? 설명을 이게 해주세요. 빅스 옵션을 이렇게 비기스트 옵션스라고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저런 거래를 저렇게 무슨 5만 계약 저렇게 거래를 하는 게 누가 받아줬는지가 저는 누가 저기다 팔아줬는지를 모르겠어요. 제일을 그만큼의 사이즈에 걸리면 정말 죽는 옵션을 판 것 같아요. 판 사람은. 산 사람은 해지한 건가요? 산 사람은 그냥 보험을 든 것 같아요. 옵션은 그냥 샀어요? 단순하게 한 예, 개만? 이건 샀어요. 이건 델타 엣지를 마치고 이러기가 아주 어렵고 델타가 없어요. 너무 OTM이어서. 빅스의 콜을 샀다 그랬죠? 빅스의 콜. 빅스도 어려운데. 빅스도 어려운데 빅스의 콜이에요. 빅스의 콜. 빅스가 많이 올라가면 수익이 왕창 수익이 나는 거죠. 나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을 하면 이익이 수익이 나는 엄청 거네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흔히 아는 공포 맞죠? 네, 네, 맞아요. 공포. 어, 어. 그러니까 예.
엄청 떨어진 픽스가 확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랬잖아요. 네. 확 올라가면 이 사람은 대박 나는 거죠.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확 빠지는 거에 베팅을 한 거네요. 확 빠지는 거에 베팅을 한 거고 변동성이 유사일의 제일 높은 가격이에요. 150은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150이에요? 네, 스트라이크가 150이에요. 저번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30이죠. 35, 뭐 30, 이거 저번에 정도인데 설명해 줬잖아요. 맞아요. 네, 40 균형 정도 위기가 오면 80까지 80까지 간다고. 정도 갔었다. 88, 근데 뭐 80. 150에 있다. 150. 두 배네요. 그때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일에 있었던 레벨이 아니에요. 행사 가격. 그게 만기가 언젠데요? 만기가 3월물. 어. 내년 3월. 근데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싸요. 저렇게 5만 계약이나 샀는데 95만 불밖에 안 돼요.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결국 100만 불만 날리면 되는 거네요. 네, 100만 불만 날리면 되는 거고 잘 되면 한 1000만 불, 뭐 1억 불 벌겠죠. 네. 오히려 첫 번째 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래는 오히려 별로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엄청난 리스크를 졌잖아요. 그쵸. 본인이 네, 크게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뭐 엄청난 짓을 한 것 같지만 뭐 100만 불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터져봐야 100만 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래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진짜 해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IB에서 어떤 구조화 상품을 만들어 팔면 예를 들면 하루에 뭐 10% 이상씩 빠지지만 않으면 내가 무조건 연율로 10% 줄게. 뭐 이런 10%까지는 아니고 한 7% 네. 줄게. 이런 이제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코스피든 S&P든 하루에 10% 빠지는 적 본 적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해지를 해서 상품으로 팔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팔렸을 때 이걸 해지하려고 그렇네요. 하면 이제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네. 해지를 해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정도가 되는 건 진짜 제가 그 자료에서 썼지만 최최악의 블랙스완 케이스. 최악도 아니고 최최악. 예, 이거는 제가 저 같으면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150은 갈기 너무 힘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 네. 큰 거래가 있는 그냥 트레이더가 네. 뭐 리스크 매니저 저기 뭐 설득하려고 해지하느라고 샀던지 산 거. 뭐 그런 그 느낌. 정도 근데 이제 느낌이고. 제가 이제 앞에 보는 서스캐너 얘기를 한 게 왜 얘기를 했나? 보통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나지가 않아요. 네. 나지가 않고 조용히 있거든요, 그냥. 근데 왜 이례적으로 그렇게 신기하다 하실 정도로 이렇게 그 날까요? 서스캐너라는 데가 왜 저런 거를 이 코멘트 2개 뉴스 다 서스캐너에 의하면이에요. 예. 이 파생 상품을 되게 메이저로 거래하는 회사가 이런 큰 거래가 있었어. 그리고 어느 기자한테 계속 블룸버그 기자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뉴스가 하루 상관으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올라가는 쪽의 뉴스로 쫙 보이고 두 번째 날은 공포스러운 뉴스를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날 이거 난 날은 이제 그 잡데이터 나오면서 왕창 빠진 날이에요. 그래서 첫날 들어간 사람은 잡데이터 나오면서 엄청 깨졌을 거예요. 변동성이 더 높아졌으니까. 네. 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장이 바닥 쪽으로 가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뭐 맞습니다. 옵션 트레이더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막 짜니까 네. 여기서 크게 이제 그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에 와 있다. 그렇게 봐시네요. 네, 그리고 위냐 아래냐에 대한 베팅도 되게 믹스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매도 구간에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과매도 네. 구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표현이 네. 딱 맞아요. 여기에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실로 내려가서 이제 못 올라오는 지하실로 가는 거고. 네. 아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네. 굉장히 와닿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세계에서는 바닥이 맞다라고. 그러니까 하신 지금까지 거잖아요. 있던 세대라는 게 네. 한 10년? 10년. 서브프라임 끝나고 나서 저금리로 내려온 다음에 올라간 이렇게 밴드를 그려보면 제가 그 로그 리턴 차트 예전에 보여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네, 박스를 네.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박스 내로 보면 완전 바닥에 있어요. 근데 물론 이쪽 뒤쪽에 그 닷컴 버블 때를 그려보면 이전에 네. 2000년도, 네. 2001년도 닷컴 버블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닷컴 버블 올라가 나서 빠진 또 레벨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지하실을 가면 이제 그 지하실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예, 그래서 레벨이어서. 시장이 진짜 요즘 그 저희가 진짜 웃고 방송하기도 좀 그런 게 뭐 많이 빠지잖아요. 맞아요. 너무 이게 많이 사실 빠졌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금년 내내 바닥이다 어쩌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금년 시장을 다 봐도 지금이 제일 바닥이에요. 네. 제일 바닥이니까 여기서 아까 뭐 10% 20%를 진짜 만일에 빠지면 네. 이제까지 진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 절벽 끝에 이렇게 서 자꾸 그 있는 비유를 아 여기 구멍이 너무 크게 나 있어 그래요. 그래서 물론 보통 여기 구멍이 조그맣잖아요. 뭐 여기 네. 넓고 그러니까 잘 안 빠지긴 하는데 이런 겁을 먹게 되는 그런 시장이다. 네. 그래서 이런 옵션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일단 이렇게 봐지네요. 네. 그리고 첫 번째 거래한 옵션은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리즈너블한 베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는 좀 시사점이 있나 봐요. 네. 의미가. 그리고 되게 뷰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등할 것 같지도 않고 혹시 만약에 썸띵 해프나는 게 나오려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뭔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네. 둘이 합의를 좀 해서 공급망을 해결하는 네. 수준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쟁도 끝나거나 네. 근데 이런 건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없죠.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콜옵션으로 사서 해지를 하고 그리고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4,500 정도 되는 거 콜 팔고 네. 가만히 있어도 먹고 올라가도 먹고 아주 그 깔끔한 예, 그런 느낌이라고 우리 생각이 듭니다. 케빈 대표님의 그 옵션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이제 시장이 많이 오르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100원 먹었는데 누구는 200원 먹고 이러면 기분이 더 좋을 텐데 이게 시장이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재미가 덜한 걸로 우리 시장 오르고 할 때 또 이런 거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도 옵션에 대한 얘기를 사실 쉽게 들을 수가 없는데 네. 굉장히 또 새로운 네, 뷰를 맞습니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테이블에스의 케빈 강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